사실 상가가 초보자들은 좀 어렵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상가 공부를 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 경매 컨설팅에 있다 보니까 경매로 먼저 상가를 보게 된 거는 맞는데 최근래에 상가를 샀던 것들은 거의 95% 이상은 일반 매매로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시중에 있는 네. 매물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걸 고르는 네. 거군요. 그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지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본인만의 지역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상가 공부를 따로 한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상가를 해야 되고 저런 상가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에 메모될 정도로 막 공부를 파거나 아니면 그게 정답이거나 라고 해서 그렇게 공부는 하되 그거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물건이 제가 일정 부분에 같은 동네에 있냐면 본인만의 지역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지역에 보면 우리는 이제 어떤 주동선이다 뭐 어떤 이거 다 이렇게 이거를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어디 지역의 상가 이거 어떻게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지도를 보면 대충 이럴 것이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정확한 거는 그 동네에서 직장 출퇴근하고 거기서 식사하시고 커피를 드셨던 이분보다는 제가 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의 시작은 관심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만의 지역, 그러니까 본인만의 지역이라는 게 항상 본인이 익숙한 많이 다니시는 길을 보다 보면 항상 그분은 일정한 길로 다니시잖아요. 그게 주동선인 거죠. 맨날 그 동네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관심이라는 거는 저기가 임대료가 얼마일까. 그다음에 저기에서 임대료를 내시는 임차인분은 얼마 정도를 벌어야 얼마 정도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부터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반 매물들 사이에서 옥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석을 발라내고. 네. 어떻게 좀 찾아내세요? 보통은 상가의 매매 가격은 임대료의 역산이잖아요. 근데 임대료의 역산이니까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년 전 정도에 매수한 게 있었는데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유흥주점. 그러니까 호빠였는데 유흥주점이었는데 위치는 엄청나게 괜찮은 지역인데 유흥주점이라는 어떤 특수성? 유흥주점이라는 게 지금 잘 안 되거든요. 뭐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임차인분은 포기를 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 안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일종 유흥 주점을 하려고 하면 허가권이 있는데 더 이상 허가가 안 나와서 영업권 자체가 거래가 잘 될 때는 한 1억 7천 정도까지 거래가 됐던 물건이라서 이런 상황인데도 임차인은 잘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이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가 잘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면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그 매물의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 임대료를 600만 원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은 이제 그 명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물건 시장에 내놨는데 600만 원에 대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는 지역이고 확실하게 이런 임대를 확실하게 아니까 저거는 1200 받을 수 있다. 근데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임대료의 역산이니까 600만 원에 그 합당하게 매매가가 나왔겠죠. 근데 또 공실이니까 제가 계약이라든가 특약이라든가 저한테 또 유리하게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공실이거나 뭐 저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저 임대를 얼마에 채울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저 물건이 싸다 안 싸다라는 거를 잘 빨리 파악이 안 됐던 거고 저는 저렇게 600만 원에 역산해서 임대료가 나왔다는 건데 저는 1200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걸 매입을 했죠. 그래서 차이가 큰데요, 좀? 그죠.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그러니까 그 뭐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물건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아, 나옵니까? 제가 이 근래에 30개 2년 동안 30개 샀다고 했잖아요. 아, 호실로 일반 매매로. 그러면 이제 그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니까 임대료 역산으로 해가지고 매매가 나와서 제가 실제적으로 잔금 전에 미리 이제 인테리어도 했는데 예. 잔금 전에 3억에 1200 채웠습니다. 보증금 3억에 예. 월세 1200. 보증금은 정확하게 1억 5천에 한 그 12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억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럼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만약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보통 그 상층부에 대한 상가는 수익률 역산했을 때 6% 정도대가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로변은 5% 정도대까지 거래되고 막 있는데 제가 그 본인만의 지역에서는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600만 원이 올라가면 10만 원당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매매가는 10억이 올라간 거죠. 근데 거기는 또 대로변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어떤 새 걸로 좀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공시도 안 날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6%에 거래되는 건 확실하니까 왜냐면 거래 사례를 제가 다 아니까 그러면은 그 물건은 보유하다가 시장 거래가에 맞춰서 또 이렇게 매매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수익률 자체가 높으니까 그 수익률을 그냥 갖고 갈 수도 있고 선택지가 여러 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상가들 중에 1년에서 2년 이상 보유했는데 원금 매수 안 한 상가는 없거든요. 다 원금 매수는 다 했으니까 또 1년 있다 원금 매수해서 또 상가를 또 사고 이게 이런 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구조적인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조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구조잖아요.
갖고 있어도 임대 수익률이 제 기준 안에 들고 있고 네. 곧장 그 팔아도 시장 수익률보다는 수익이 있고 그 후에 뭐 재감정이든 아니면 다르게 해가지고 대출을 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왜냐면 처음에 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감정이 돼서 그 매매가였을 거잖아요. 네. 근데 1년, 2년 지나서 그거에 2배 되는 임대료를 받으면 감정은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왜냐면 저는 시장보다 싸게 샀던 거고 시장 평가액은 거래가액 그거니까. 그러면 그때 그 원금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또 그 추가 대출을 받아서 원금 회수하면 원금 회수라는 돈을 가지고 또 그런 물건이 만약에 나오면 또 사고 팔 수도 있고 보유할 수도 있고 원금 회수도 할 수도 있고 이게 구조적인 거를 만드는 거죠. 아, 그러면 그 1200짜리 물건은 업종은 또 뭘로 맞추신 거예요? 1200이나 낼 정도의 업종이면? 그 사무실로 채웠거든요. 많은 분들은 이제 사무실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저도 이제 다른 것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무실이 많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사무실은 하나의 그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무실은 하나의 업종이 아니라 건설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IT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회사가 많잖아요. 근데 이 근래 코로나가 막 이렇게 생기고 난 다음에 저는 유행을 타는 업종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공실이 날 수 있는데 예.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 공실 안 났거든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그 어려운 업종이 있으면은 그거에 반대급부로 잘 되는 업종이 사무실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무실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무실을 넣었던 거고요. 뭐 그래서 일반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섹션 오피스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그 호실에 그 임차인 한 분, 중개사 분들한테 여쭤보면 여기는 통상 매매가의 몇 프로 정도 그 수익률에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매매가는 당연히 자연히 역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금액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임대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임대료는 임차인분이 내시는 건데 그 임차인분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가 있는데 그 임대료 이상 넘어가는 그 매매가인 거는 비싼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한 2년 전부터 이제 분양상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층에 전용 평수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10평이 평당 전용을 하면은 전용 10평이면 10억 정도 하잖아요. 분양 평수는 20평이니까 평당 분양 평수는 5천만 원. 근데 그보다 더 비싸잖아요. 보통 분양 평당가로 한다면 7천 막 2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10평이 아무 엄청나게 뭐 개발 계획이고 엄청나게 목도 좋고 뭐 지하철이랑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죠. 세대 수도 많다고 하고 막 엄청나게 좋은 거지만 그럼 10평에서 어떤 분이 임차인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든 어떤 걸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게 20평 정도는 돼야 1층에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비율을 이걸로 하는데 20평이면 전용 20평이면 분양평당 한 1억 정도 하면 20억 정도가 되는 거죠. 분양평당 5천만 원이고 근데 20억보다 비싸요. 20억보다 비싼 상가에 그 임차인이 만약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1층에 대한 수익률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되는 그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뭐 3%라고 한다고 하면 임대인은 얼마를 받아야겠다라는 그 시장의 기준이 있는 거고. 근데 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준에 거기 들어와서 임차인 분이 과연 장사를 해서 나한테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20억 정도 되는 전용 20평짜리 1층 너무나 목 좋은 상가에서 만약에 닭집을 한다고 쳐보면 그냥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를 생각한다면 튀김기로 4개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직원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재료비를 한 다음에 인건비도 있고 마진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24억에서 임대료를 납부하려고 하면 튀김기 4개에서 쉬지 않고 12시간 닭 튀겨도 임대료 납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뭔가는 잘못된 거잖아요. 매매가가 이상하든가 편의점이 들어온다고 해도 편의점에가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담배인데 담배를 1시간에 한 100개 포스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진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야지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금액에 분양을 해서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그 물건 자체가 뭐 임대가 맞춰져 있다, 뭐 3%는 확정이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자리에서 사업을 영위해서 그분이 내가 원하는 임대료 납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게 싸다 안 싸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세요? 이게 어떤 업종이? 아니 너무 당연하죠. 20몇 억짜리에 전용 20평인데 밖에 그 난장이라고 하죠. 막 좌판을 깔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또 알바를 쓰든 어떤 인건비를 주고 그럼 본인이 들어갔던 기회비용에 대한 수익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다음 관리비를 내야 되고 그걸 다 포함한 다음에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매매가는 아무리 그 물건이 좋다라고 해도 좋은 물건, 나쁜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임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쁜 임대가 채워져 있는 거를 시장이 좋은 임대로 바꿔서 그러니까 나쁜 임대가 채워져 있으니까 매매가가 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임대로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임대료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제 기준에는 그 물건이 싼 거죠. 근데 그게 분양상가나 아니면 깨끗하거나 어디 메디카 뭐 이런 게 중요하진 않죠. 여기에서는 임대료를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잘못된 임대든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50만 원으로 시장에 매매가가 나온다고 하면
그 물건은 싼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관심인 거죠. 근데 그 동네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본인만의 지역을 알아야지만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상가에서 뭐 개발 계획이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이 많이 돼서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순댓국을 팔고 있는데 테이블이 8개예요. 회전할 수 있는 거는 최상으로 맥스는 있잖아요. 근데 유동인구가 5배가 는다고 해서 그렇죠. 더 깔 수가 없죠. 더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인데 근데 그게 지역을 따진다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의 상가가 강남의 상가는 뭐 한 10배가 정도 비싸겠죠? 근데 지방의 순댓국집이 10,000원에 하는데 강남이라고 해서 땅값이랑 비슷해져가지고 10만 원은 안 받잖아요. 순댓국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말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개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가를 접근하고 상가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관심으로 출발해서 임차인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임차인분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에 근데 그 임대료를 맥스라고 생각하고 그 시장에서 평가되는 것보다 낮게 만약에 물건이 나왔다. 잘못된 임대료다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럼 그 물건이 저는 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어렵게 얘기하면 뭐 수익률 뭐 이거 다 떠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죠. 핵심은 임대료. 예, 그렇죠.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얼마냐. 내가 이제 살고 있는 동네가 되겠죠. 여기 이제 상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관심이 간다는 거는 본인만이 자주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주 부동산 사장님하고 교류하고 네이버에서 찾아서 물건 산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 이제 부동산 사장님 교류하다 보면 정확한 이제 그거 알다 보면 물건은 부동산 사장님들도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매물을 정리할 때 가격 순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평당가를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평당가에서 보통 이제 부동산 가서 질문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싼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수익률 몇 프로짜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평당가로 매물장을 많이 정리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네이버로 보든가 아니면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니면은 경매 물건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 그 동네가 많이 나왔으면 그 감정가가 있잖아요. 그럼 평당 그게 만약에 1,000만 원에 감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감정가가 크게 시세하고 벗어나진 않아요. 뭐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유치권이 있든 어떤 뭐 잘못된 임대가 있든 건물 전체가 뭐 노후했든 뭐 이런 부분 때문에는 떠나서 그건 이제 낙찰가가 이제 그런 거를 맞춰주는 거고요. 감정가는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평당 가격으로 저게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럼 거기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혹시 평당 1,000만 원 이하짜리가 있냐. 그럼 여기서는 전용 면적 기준입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은 보통은 다 분양평수로. 분양평수로 이제 정리를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저는 더 분양평수는 이제 전용률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이제 얘기할 때는 분양평수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물건을 평가하거나 가치를 할 때는 전용평수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용률이 다 다르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이제 교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전국을 다 다니고 그다음에 뭐 이 지역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제 지역에 있는 물건만 사기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많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사장님들하고 교류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 지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자신이 없겠죠. 근데 확실하게 한 지역 정도를 알게 되면 다 비슷하거든요. 다른 지역도. 왜냐하면 어떤 이 지역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같은 위치 정도 되는 곳에 같은 업종이 있는데 그러면 임대료도 비슷하고